네, 저 박한웅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 세션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참여하신 그 우리 그 발제자하고 토론자분들이 그 같이 그 처절한 총괄적인 주제에서 압축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제가 뭐 발제문을 미리 이제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발제문에 없는 그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들 좀 제가 담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제문에 있는 얘기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강제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대학을 이제 떠나는 문제는 당장 뭐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적인 이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생겨나는 문제는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대학에 들어왔더라도 그러니까 드랍아웃하는 그런 중도 탈락률이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학문적 자유라는 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높아졌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10년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러한 그 공통적인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 이외에 한국이 겪는 문제는 이제 한국은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그러한 그러니까 격차가 그러니까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 위에 추가로 생겨나는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거고요. 이 빈센트 틴토라고 하는 학자가 교육학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인데 이 학자의 찾는 색이 이제 리빙 칼러지거든요. 이 책에서 벌써 10년 전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것을 대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교실 수업을 좀 더 양질의 교실 수업을 하고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이제 캠퍼스 내의 어떤 소셜 커뮤니티들도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문화라든가 그런 마이너리티 쪽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을 떠나는 문제는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대상원 조사인데 미국의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신뢰도 하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스쿨 스튜던트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여기 US University and College에 보면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는 65% 이상을 신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격차가 이만큼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문제는 지금 뭐 누차 강조하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어카데믹 프리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Variety of Democracy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인데 그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 2013년도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1900년도부터 쭉 보면 이렇게 한동안 깔아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흐름과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정체 상태에 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어카데믹 프리덤 인덱스를 보니까 이제 다섯 가지 로 나누고 있는데 뭐 연구라든가 교육의 자유, 그다음에 학술적인 어떤 교환의 자유, 혹은 정보를 잘 배포하느냐, 특히 어떤 기관의 자유, 그러니까 학술 기관으로서 어카데믹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자유, 그다음에 캠퍼스의 그러니까 인테그리티,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을 보면 그 한국도 이제 잠깐 증가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미 정체 상태에 와 있는 거죠. 특히나 이 파란색 부분에 보면 인스티튜션의 오토노미,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자율성 부분이 그러니까 정체에 와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글로벌 지표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보면 이제 어카데믹 그러니까 인스티튜션의 거의 정체 상태죠, 한국이. 그래서 한국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정책들을 이제 대학 정책들에 보면 우리가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로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이제 이공계 그러니까 교육하고 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공계를 좀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고요. 예컨대 뭐 프라임 사업.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이제 대학원 수준의 어떤 지적인 생산성을 좀 높이자 해서 이제 BK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지방대학 연구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가산점을 준다든가, 혹은 이제 BK 같은 경우에도 지역 사업단이라는 명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위 일종의 할당제, 쿼터제를 조금씩 이제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하고 비슷하게 유럽이 이제 스마트 스페셜리제이션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과 밀착한 뭔가 전문성을 좀 보여라라는 그런 측면의 스마트 스페셜리제이션. 이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 정책하고 유럽 정책의 어느 정도의 어떤 중간에서의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지방대학 쪽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균형이라는 이름하에서 할당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계열을 이공계로 조정하는 그런 정책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예컨대 그런 것이 있죠. 서울 중심의 대학들한테 조금 더 그러니까 연구 중심을 강화를 해서 대학원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좀 더 학부 중심으로 가는 그런, 소위 말해서 미국식의 티칭하고 리서치 스쿨처럼 가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제가 또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DEI, 그러니까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 학부생들, 지방대 학부 출신자들에 대한 채용을 교수청이라든가 좀 확대하자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정책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이제 그 대학 수에서도 사실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가 3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부생 숫자로 보면 좀 더 큽니다. 3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숫자로 보면 이제 55% 정도가 되죠. 그래서 대학 수의 격차보다는 학부생 수의 격차가 수도권하고 지방이 더 크고, 또한 그 격차가 가장 커지는 거는 대학원생 수의 숫자에서 지방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도권이 확실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교 수, 학부생 수, 대학원 수로 갈수록 그 격차의 폭은 커져가고 있다 이미라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뭐 지방대 할당제를 좀 교수 채용에까지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까 리빙 더 칼러지 현상을 지난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해결하려고 했느냐? 소위 이제 락인 팔러시라고 해서 일단은 그 신입생들을 기숙사에다 다 잡아놓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제 그 기숙사에다가 생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리빙 더 칼러지 책에서 얘기했듯이 학생들의 그러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드랍아웃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새로운 코스웍들을 계속 만드는 그런 정책을 이제 했고요.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대학하고 기업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일종의 네트워킹 정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199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이제 추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트리플 헬릭스는 또한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학들에서 또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또 이제 또 모델로 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트리플 헬릭스에서 한 단계 좀 나아가가지고 네트워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카데믹하고 비즈니스하고 가버먼트가 서로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대체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기능을 흡수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하이브리드로 가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트워킹만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케라야니스 같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모두 투 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적 대체까지 가는 것을 이제 모두 쓰리 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쿼드러플 헬릭스 같은 모델들, 혹은 이제 쿼드러플을 넘어서 튠트플 혹은 멀티플, 하여튼 어카데믹, 비즈니스, 가버먼트를 더 확장시키는 거죠. 그런 모델들을 이제 모두 3대학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미시간 대학에 가면 미시간 대학에서 포털을 운영하는 건데, 이제 포털을 가면 이제 그 학교의 교수들이 어떤 과제 하는지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현재 한국 대학도 이런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2의 트리플 헬릭스 네트워킹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좀 대답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리플 헬릭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서로 간의 역할들까지 이제
잡아가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능적 대체를 만들자. 그래서 그게 신 트리플 헬릭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하이브리드 영역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기에 따라서 이제 진화하는지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측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트리플 헬릭스가 아니라 그냥 헬릭스 인터액션으로 얘기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논문을 이제 썼었고요. 그래서 이 캐럴라이니스 같은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트리플 헬릭스는 모두 2였다. 네트워킹 대학이다. 그러니까 모두 1은 그냥 상하탑적인 대학. 그러니까 자기 나홀로 대학이죠. 나홀로 대학. 예전에 그 과거의 어떤 나홀로 대학이 모두 1의 대학이고, 트리플 헬릭스처럼 네트워킹만 하면서 정보 교류하고 MOU 맺고 그다음에 서로가 뭐 인력 교류를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은 이제 모두 2의 트리플 헬릭스고, 모두 3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이 기업의 역할을 하는 거, 혹은 기업이 대학의 역할을 하는 거, 지자체가 그러니까 대학의 역할을 같이 이제 연계되는 거, 연구소가 대학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UST 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그 같은 건 사실은 대학이지만은 또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럼 모두 3에 가까운 것이죠. 이렇게 이제 캐나다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캐나다에서 같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이제 유럽의 그러니까 전략에 이제 포함이 되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카데믹 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업적 회사와 그 다음에 이제 학술적 회사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두 3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데믹 펌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어카데믹 펌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회사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 비교해가지고 어카데믹 펌에서는 이익을 추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은 좀 더 그러니까 지식 생산과 그 다음에 R&D에 충실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학원 레벨에서 그러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사이에 대학원 레벨에서의 어떤 지식 생산의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을 하고, 우리의 대학원의 지식 생산은 그러면 지금 모두 원의 그러니까 나홀로 대학인지, 그렇죠. 혹은 모두 2의 그러니까 네트워킹, 그러니까 정보 교류에 초점을 두는 네트워킹의 대학인지, 아니면 모두 3의 그러니까지도 그 진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제 그 계량적인 그 방법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우리 일단은 대학원의 육성 사업의 가장 그러니까 정부의 핵심인 BK21 사사 표기화되어 있는, 그렇죠, 되는 논문들을 이제 수집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논문들을 수집을 해서 수도권하고 지방과의 어떤 그런 현황의 차이를 이제 살펴봤고, 그것은 이제 발제문에 상세하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BK21 논문들을 보면 이제 서울이 일단은 거의 그러니까 46.9%. 그것은 앞서 보셨다시피 대학원생 수에서 서울이 벌써 50%에 가까웠기 때문에 뭐 어쩌면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BK 사업을 그만큼 많이 가져갔죠. 근데 대구에서 논문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대전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지역에 소위 말해서 생산해낸 논문들의 의미망을 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지식 생산에 그러니까 뭐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식 생산에서의 어떤 분야를 강조하는지를 보려고 이제 의미 네트워크를 보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어떤 대학들하고 협력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했죠. 그래서 서울의 대학들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서울 대학이 중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이 이제 있는데, 그 다른 대학들이 대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 이제 더 눈에 띄고, 지방 대학 가운데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경북대학이 이제 좀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났었어요. 그다음에 주제는 의학학하고 그다음에 이공계열이 하면서, 그다음에 문제 해결형 지식을 했던 뭐 한국이라든가 지명 표시에는 이런 단어들도 좀 나타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단연 경북대학이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나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지방만에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그러니까 경북대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계의 강도에서는 서울대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대학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연구 중심의 대학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지방에서의 대학원의 지식 생산 구조가 그러니까 모두 투적인 그러니까 네트워킹 형태로 일어나는데, 그 네트워킹적인 형태가 그러니까 지방과 지방끼리보다는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메이저 대학까지 연계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고, 또한 그 주제 측면에서는 아까 소유권이 의학학하고 이공계, 그래서 의학학이 좀 더 강했다면 이쪽은 좀 더 그러니까 이공계라든가 해서 제조라든가 제어 쪽에 그런 분야하고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 눈에 띄게 이제 두 번째여가지고 대구 지역을 분석하니 이제 경북대학이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경북대학이 눈에 띄게 나오고, 또 경북대학이 원래 특성이 있었던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일반적으로 삼성의 큰 인맥이 이제 3대 인맥 가운데 하나가 경북대 전기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전기전자 쪽에 이제 상당히 등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이 이제 눈에 보였고요. 그 다음에 서울권에서의 어떤 논문들하고 지방에서의 논문들에서 나타나는 주제들을 보면, 그러니까 공통적인 주제들하고 그 다음에 서로 차별된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생산하는 논문들의 어떤 지적인 구조하고 서울권에서 생산하는 논문들의 지적 구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한 네트워킹 파트너들을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네트워킹 파트너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네트워킹 파트너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통에 있는 대학들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그 네트워킹으로 다 서로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근데 확실하다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패턴하고 지방이 가지고 있는 패턴은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차이가 난다. 하나 전체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서로가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나 그 지적 구조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앞서 기관에서의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거에 비교해서 지적 구조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더 적어지는 거죠. 또 서울 대구에서는 특히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왜냐하면 대구는 전기전자 IT 부분에 강하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의학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 쪽에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구조를 이제 봤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 이제 그 발표를 이제 마치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네트워킹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네트워킹이 일어나고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드 2를 초점을 맞추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평면적인 정보 교류,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그러니까 내생적인 이노베이션까지는 좀 못 만들었다라는 거죠. 못 만드는 측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내생적인 이노베이션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 서울에다가 좀 더 대학원을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대학에다가 또 이제 학부를 좀 더 집중하다는 이 정책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적실성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 3로 가면서 결국은 이 연결되는 그 폭을 늘리면서 기능을 서로 간에 이제 대체하거나 분해 흡수하는 것, 이것을 좀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